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거 검색해봐도 많이 나오는데, 지입계약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차량을 자기 돈 주고 구매한 사람이 차량의 명의를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는 운송 사업자의 명의로 해두는 거예요. 그 차량의 실제 소유자를 지입차주라고 하고, 명의상 소유자가 된 회사를 지입회사라고 합니다.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계약을 보통은 지입계약이라고 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는 화물자동차 위수탁 계약이다 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말하자면은 내 돈 주고 산 차를 다른 사람의 소유자 명의로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돈 준 사람들이 뭔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입차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크게 나눴을 때 한 3가지 계약을 한 대 묶어가지고 뭐 지입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지입계약을 하면서 그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계약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번호판 빌려주는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도 해요. 자동차 구매, 번호판 대여 또는 판매, 일자리, 주선, 이 3가지 계약을 한 대 뭉쳐가지고 화물자동차 위수탁 계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문제는 이 계약이 세부적으로 보면 3가지의 종류의 계약이 합쳐져 있는 건데, 실제로는 금액을 하나로 해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가지 중에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입 계약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계약의 특성상 그 지입회사가 갑의 위치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입차주분들한테 굉장히 부당한 일을 요구를 하거나 지입차주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3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1번이 중고자동차 매매였고, 2번이 번호판 관련된 계약이었고, 3번이 일자리 계약인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면 1번에서 화물자동차를 샀는데 이게 너무 상태가 안 좋다, 계속 고장난다, 수리비로 막 몇백만원 몇천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사건이 있고, 번호판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아직 제가 문제되는 경우는 못 봤고, 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가 뭐 예를 들면 경주에서 대구 노선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노선이 아니고 좀 다른 노선이고, 실제로 그 노선이 아예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혹은 있었는데 자기가 계약을 했더니 그 노선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에서 일자리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지입차주분들이 뭔가 굉장히 부당한 일을 당하시는 거고, 자기가 예상했던 수입보다 훨씬 낮은 수입을 얻을 수밖에 없어서 뭔가 부당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지입계약이라는 게 결국에는 대외적으로 보이는 소유권 관계와 실제 내부적으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간의 내부적인 관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실제 법원 가서도 이 관계를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 약자의 위치에 있는 지입기사분들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지입 사기는 뭔가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입 관련해가지고 지입 사기라는 게 이제 연관 검색어로 네이버에 쳐보시면 나올 텐데, 그 흔히 말하는 지입 사기라는 게 지입 기사분들이 지입회사와 지입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일들을 전부 통틀어서 내가 지입 사기 당했다, 지입 사기였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형법적으로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뭐 횡령이 문제되거나 배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형사상 범죄는 안 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는데, 원래 화물 자동차의 시가만 따졌을 때는 뭐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프리미엄에는 일자리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업무를 주선해 준다 라는 이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자동차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뭐 잘 만들어져 있다, 뭐 잘 보수가 돼 있다 라고 해서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뭐 고속도로에서 서버리고, 그 다음에 뭐 입고를 했더니 뭐 엔진을 갈아야 된다, 큰 걸 갈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렇게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중고자동차 사기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그 일자리가 이상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제 노선이 있는데 그게 뭐 굉장히 쉽다라고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실제로 어떤 그 광고에서는
뭐 어린애나 여자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막상 해봤더니 건장한 성인 남성이 하기에도 힘든 굉장히 어려운 업무였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초보자가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코스도 너무 위험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일자리도 굉장히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중고자동차 판매의 경우에는 뭐 정말 뭐 사고 이력이 있는데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수준의 어떤 심각한 거짓말이 있으면 이건 사기가 되고, 일자리의 경우도 노선이 아예 없는데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으면 이제 사기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거랑 좀 다르다, 노선 코스가 약간 다르다, 이런 걸로는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지입계약 관계에 있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지입회사가 굉장히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몰래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뭐 매도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일단 지입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내용 증명 보내고 뭐 민사소송 제기하고 형사고소 제기하고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입회사들이라는 게 아무리 오래 이렇게 뭐 운영이 된다더라도 오히려 오래 운영된 데일수록 뭔가 골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법하지만 관행적으로 운행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증거를 많이 채집을 하고 법적 평가를 받아서 소송이나 고소에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지입회사를 보면은 적어도 계약서라든지 형식상으로는 되게 적법하게 이렇게 마련을 해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소송에서의 어떤 과정과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형식적으로는 그 지입회사 쪽의 말이 좀 맞는 것 같긴 하지만 판사님들도 이거 내용을 봤을 때 아 이게 좀 갑질을 당했구나, 부당한 대우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지입 기사분들의 편을 좀 많이 들어주시려는 좀 태도를 보이시고, 실제로 판결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니까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서 좀 이게 좀 쉽지 않다라는 어떤 내용을 들으셨어도 희망을 버리시지 말고 소송을 한번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